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델 Y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요즘 제 채널에 신경 쓸 환경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촬영해 놓은 차들도 많고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도 너무 많은데 요즘 너무 핫한 이벤트가 있죠. 작은 거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요. 이거 진짜 인터넷에서 어쩔 바 저쩔 바 이러면서 서로 헐뜯기 바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재미난 그림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예, 충전이 끝났다고 알람이 왔네. 일단 슈퍼차저를 뽑고 출발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충전 다 하고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속초가 아닌 경주에 갈 거예요. 모처럼 푹 쉴 수 있는 주말이었는데 꼭 구경을 가야죠. 서경주역으로 길 안내. 음성인식도 잘 된다. 일단 경주로 갈 건데 경주 시내까지 들어가면 너무 막힐 테니까 저도 고속정비 주행 비교로 서울 경주역을 찍었습니다. 네, 총 338km를 갈 거고요. 4시간 23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경로에 통행료가 발생합니다. 지금 배터리는 100%이고요. 455km를 갈 수 있다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계에서 트립을 다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100%인데 지금 오는 길에 슈퍼차저에서 슈퍼차징을 한다고 프리컨디션이라 해가지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솔직히 의미가 없네요.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후, 꼭 구경 가야지. 그리고 저는 절대 히터나 에어컨 이런 거 끄지 않고 갑니다. 차를 편하려고 타는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에어컨 온도는 21도에 맞췄고요. 그리고 공기압은 지금 안 달려졌는데 저는 42로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럼 출발할게요. 우후, 가자 경주로. 일단 제 차는 가속 모드는 컴포트고요. 스티어링 모드는 표준으로 갈게요.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표준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요즘 모 채널에서 판교, 속초, 가평 구간을 전기차로 달리며 전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타회상 차량보다 모델 Y 전비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나와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모 채널의 테스트가 왜 이리 논란이 되는지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볼게요. 지금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환경부 인증보다 못 간다, 뻥전비다,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비가 적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환경부 전비 특정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모델 Y의 전비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가 전비 측정하는 방법과 모 채널에서 속초까지 실거리를 달리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환경부 고속도로 정비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에 올려놓고 하거든요. 즉 평지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96km고 평균 시속 77km의 정도로 고속 전비를 측정을 해요. 이게 미국 EAPA나 유럽 WLTP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요. 측정한 결과를 계산할 때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비가 다 다르게 나오게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측정 방법은 미국의 EPA나 WLTP랑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5가지의 기준을 더 세밀하게 주어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지형에는 솔직하게 환경부 테스트가 많이 정확하다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인전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측정 방식을 공표해 주지만 실제로 재는 거는 제조사들이에요. 그래서 또 테슬라가 이거 측정할 때 지들이 유리하게 뭐 어떻게 해서 측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추후에 국토부에서 랜덤으로 뽑은 모델 Y를 가지고서는 다시 측정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조사가 말해줬던 거리와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측정한 거리가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리콜을 때리고 과태료를 엄청나게 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환경부나 국토부를 되게 못 믿으시는데 그래도 나름 석박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고 그렇게 멍청한 그룹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들이 아예 없다고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즉 지금 모 채널에서 전비 테스트 구간을 속초 쪽으로 해가지고 고저차도 심하고 무엇보다 110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제시한 측정 방식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당연히 환경부 측정 거리와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테슬라의 주행 가는 거리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왜 굳이 속초로 전비를 측정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결과만 보고 논의하시는데 과정을 보면 다른 차들은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있는 도로를 달리면서 회생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테슬라가 달리는 환경은 회생제동도 거의 안 쓰는 트래픽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110km로 고저차가 심한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렸거든요. 전기차는 시속 110km랑 시속 100km로 달릴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더 빠른 속도로 갈수록 전비가 더 급격하게 나빠져요. 한마디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전비가 많이 나빠진다는 말이죠. 테슬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매우 중요해가지고 주행거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기존 내연기관 오너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고속주행 환경에서 전비가 잘 나오는 차가 있어요. 전기차이지만 바로 타이칸과 이트론인데요. 제가 본업 채널에서 타이칸을 토하기 직전까지도 타봤고, 저희 채널에서도 이트론 GT를 많이 탔어요. 근데 이 차량들은 2단 미션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환경부가 측정한 전비보다 오히려 실 전비가 잘 나왔었긴 해요. 근데 재미난 점이 모 채널에서 EQS, 이트론, 제네시스, 그 다음에 모델 Y 순서를 보여주면서 변이 통제가 안 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환경부가 인증하는 방식과 차이가 큰 고저차가 있는 도로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말하는 저온 측정은 영하 6.7도 이하입니다. 근데 영하의 온도도 아닌데 저온 측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저온 측정을 할 때는 무조건 히터를 최대로 틀고 측정합니다. 근데 모 채널에서는 히터도 안 틀고 측정을 했었죠. 여러모로 환경부 인증과는 정말 다르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환경부의 공인 전비 측정에 대입시키는 거는 오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제는 그나마 모델 Y랑 GV70 일렉트릭을 동시에 달리는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 채널에서 어렵게 테스트한 정보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 Y가 전비가 가장 잘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치는 어느 차를 가져와도 모델 Y가 전비가 잘 나온 거는 확실한 건 맞으니까 그 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채널에서 언젠가 변이가 통제된 도로에서 동시에 달려가지고 전비 측정을 한다고 해보니까요, 나름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카와우나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진짜 공식 전비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환경처럼 좀 변이 통제를 잘 해가지고 테스트 해줘가지고 좀 공평하게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그렇다,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되지, 거기에서 뭐 종교를 들이대고 막 이러면서 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제가 오너고 많이 타본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경주까지 고속도로 전비 측정을 하는데 보여줄게요. 실제로 그 테슬라가 얼마나 전비가 잘 나오는지. 이게 진짜 왜 우리 테슬라만 갖고 그래요? 진짜 너무 억울하네. 갑자기 화가 나네 막. 아무튼 지금 고속도로 올라왔고, 저도 오토파일럿 걸고 편하게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마다 전비 측정을 한 번씩 해줄 거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일단 달려볼게요. 네, 100km를 달렸습니다. 한번 100km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은 배터리는 100에서 80%가 됐고요. 20%를 사용했어요. 여기에서는 366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0km가 됐고 총 14kWh를 썼고, 평균 에너지는 142Wh per km예요. 꽤 전비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예상 가는 거리는 432km라고 돼 있죠. 와, 100km 달렸는데 433km를 갈 수 있다. 530km를 갈 수 있다고? 진짜 전비 죽이네. 지금까지 전비를 보면요, 7.2km per kWh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 잘 나오고 있죠. 공인 전비에 비하면은 훨씬 위를 상회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도로가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한 70에서 1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추월할 때는 약간 110km까지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주행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전비가 잘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테슬라의 모터 효율은 좋습니다. 주행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모터 효율이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의 공기저항 개수,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성향이거든요. 모터 효율이 가장 큰 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적인 예가 있어요. 모델 Y 롱레인지와 EV6 롱레인지 버전을 보면은 그렇게 딱 보이거든요. 모델 Y 롱레인지 무게가 2003kg이고 배터리가 85kWh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75kWh예요.
그 차가 국내 인증을 511km를 받았거든요. 근데 EV6 롱레인지 4륜, 그러니까 듀얼 모터죠. 똑같은 모터 두 개가 있는 걸로 비교했을 때 무게는 2040kg이고 배터리는 77.4kWh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EV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마진을 많이 안 줘서 거의 사실상 뭐 70 중반대로 비슷한데 국내 인증은 441km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중요한 거는 모터 효율이 가장 중요해요. 무게보다도 모터 효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타이어의 성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단하고 그립이 좋은 서머 타이어를 꼈을 때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물렁한 컴포트나 윈터 타이어를 끼우면 전비가 떨어지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압도 높을수록 더 잘 나왔죠. 제 차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 42이거든요. 와, 근데 달리다 보니까 45까지 솟았네. 질소를 넣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좀 빼야겠다. 근데 공기압을 높이면은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승차감도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5채널의 영상에서 많이 논란도 됐죠. 와, 테슬라 뭐 승차감 저거 딱딱해서 어떻게 타냐, 허리 부셔진다, 막 이런 말이 많은데, 테슬라의 세팅이 단단한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제 차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3.7초고 시속 250km까지 나가는 완전 고성능 차예요. 이런 고성능 차니까 고성능에 맞게 퍼포먼스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딱딱한 거고,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처럼 완전 고성능의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내연기관을 비하면은 엄청나게 고성능 차량이거든요. 제로백이 무려 6초 이하니까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엄청 고성능 차예요. 그런 고성능 차에 물렁한 서스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도 없고 주행 질감에서도 많이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EV6 많이 타보신 분들 있나요? 승차감? 노면을 테슬라보다 잘 걸러주죠. 근데 전 그게 더 싫어요. 왜냐면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서스펜션은 물렁물렁해서 롤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멀미가 나가지고 그 차의 그런 세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에 비해 BM 전기차는 서스펜션에 각종 기술을 넣어줘가지고 가격은 올라갔지만 잔진동을 잘 걸려주고 되게 좋은 승차감을 보였었어요. 근데 무게가 그만큼 늘어가지고 BM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차라고 보기에는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의 뭐 이트론이나 타이칸 같이 에어서스에 가변된 포드 들어있고 아주 비싸게 만든 차들 당연히 주행 성능 좋고 승차감도 좋죠.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무게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로서는 그렇게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도 승차감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돈 많이 주시고 X나 S 뭐 이런 차들 타면 돼요. 주행거리도 훨씬 길고 성능도 훨씬 좋고. 아무튼 이야기가 좀 3000%로 빠졌는데, 서스펜션 세팅은 그 차의 성격에 맞게 가는 거지 이게 막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론이 폭스바겐 사장을 만나가지고 ID 시리즈를 탔을 때 타기 전에 딱 만듦새를 보고 너는 잘 만들었는데 이랬다가 직접 옆에서 시승하고 나서는 반응이 밋밋한 적이 있었죠. 일론은 드넓은 미국 대륙에서 고속도로 달리는 퍼포먼스카의 진심이니까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 CEO가 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퍼포먼스에 중심을 두고 만들었겠죠. 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딱딱한 승차감이 저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속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초고속으로 갔을 때 안정감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일론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페라리 같은 상당히 비싼 고성능 차를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빠르니까, 차는 어딘가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동경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 돈을 주고 그 차들의 성능만큼 나오는 전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차들보다 유지비도 훨씬 적고, 아니 제가 어떻게 제로백 3.7초의 차를 이 나이에 탈 수 있겠냐고요. 근데 뭐 서스펜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스펜션이 승차감도 운동성도도 둘 다 못 잡은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차의 성격이고, 테슬라는 퍼포먼스카를 지향하고 있다.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승차감이 어쩔 저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데, 그냥 그 자동차의 성향인 거지 그 성향에 맞게 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를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지금 100km 달렸을 때 전비 상당히 좋았고, 이제 좀 더 달리고 200km 때 한번 전비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어느덧 벌써 200km를 달렸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이고요. 이 고속도로는 최대 110도로여가지고 초반에는 좀 막혀서 90에서 100으로 달리다가 그 이후로는 그래도 110으로 꽤 달렸거든요. 지금 남은 배터리는 60%고요. 그냥 단순 배터리 양으로만은 갈 수 있는 거리는 272km라고 하고 사용한 에너지는 29kWh를 사용했고 평균 에너지는 143Wh per km네요. 얘가 계산하는 주행 가는 거리는 310km예요. 200km를 달렸는데 앞으로 너 310km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네요. 500km 정도 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환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고 있지? 6.9km per kWh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거의 7에 가까운 너무 좋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영상 15도여 가지고 그렇게 잘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진짜 극저온에서 한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때 물론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인증받은 거리만큼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었어요. 지금은 매우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 참 변이 사항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비가 나쁘진 않고 오히려 지금 공인 전비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점이고요. 이 전비라는 게 솔직히 정말 환경부처럼 다이노에서 통제된 게 아니면은 공평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 도로에는 뭐 잘 가고 못 가고 트래픽도 있고 온도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마다 같은 차를 타도 전비가 정말 다르거든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프리우스를 한참 탔을 때가 있어요. 그 차를 거의 40만 가까이 타고서는 폐차를 시켰는데, 제가 그 차의 특성을 좀 알고 공부한 다음에 운전을 하면은 정말 리터당 30km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비소를 갔어요. 근데 사용자 한 분이 막 정비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이브리드고 니네 뭐 전비가 이 리터당 21km니 뭐라고 이러면서 팔았는데 왜 내 차 전비는 10km가 넘기가 힘드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근데 스캔을 해봤고 차 뭐 이렇게 상태를 봤을 땐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혹시 저랑 같이 시운전을 나가 보실 수 있을까 해서 시운전을 나갔다 오셨어요. 근데 정비사 아저씨가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고객님, 요렇게 운전하시면은 어떤 차를 타셔도 연비가 안 나온다고. 아무튼 같은 차를 줘도 사용자마다 이렇게 연비나 전비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차는 어떻게 이용하나가 중요하지, 뭐 그 공인 전비가 이만큼인데 못 가니 많이 이런 걸로 참 싸우는 거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주행하는 영상을 타임랩스로 다 보여드렸듯이 일상적으로 주행했고 최대 속도가 110인 데서는 110으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전비가 거의 7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테슬라의 모토율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지금 제 차는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거의 순정 상태에 가까운 테슬라인데 타이어도 순정 타이어고 공기압도 42 이상이고, 테슬라가 뻥전비다 라는 말은 참 좀 씁쓸한 의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00km 달렸고 저는 앞으로 150km 정도를 더 달려야 되는데 150km를 달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석용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몇 킬로 달렸지? 총 360km 달렸네요. 배터리 남은 거 26%고요 단순 계산으로는 118km 더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60km 오는 동안 52kWh를 썼고 평균 에너지 146Wh per km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리 양은 147km래요. 360km 왔고 147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총 500km 뛸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걸 환산해 보면은 6.9km per kWh가 나왔어요. 와, 진짜 전비 잘 나왔다. 물론 오늘 지금 평균 온도가 15도였고요 저는 21도 맞추고 그대로 왔었는데 상당히 전비가 잘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뻥전비라는 소리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일단은 마무리를 찍으러 가겠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렇게 잘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논란의 중심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네요. 역시 와퍼 너무 좋다니까.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전기차는 100km가 넘는 고속에서는 전비가 확 떨어진다. 그러니까 110, 120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확 떨어지고요. 내연기관과는 다르죠. 그리고 환경부 인증은 다이노에서 측정하는데 평균 속도가 77km고 최대 속도가 100km, 그러니까 사실상 110km의 영역은 측정을 안 하는데, 모 채널에서 측정한 거는 오르막 내리막 심한 고저차가 있는 도로에 심지어 110km로 달렸으니까 환경부 인증보다는 더 떨어지게 나온다. 그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달려본 모델 Y의 전비는 다른 전기차보다 확실히 전비가 좋았다. 그것도 팩트이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모 채널에서 했던 도로랑 똑같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경주까지 오면서 좋은 전비를 잘 보여줬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똑같은 경로를 달려볼게요. 판교, 속초, 가평 그 도로를 똑같이 달려서 과연 모델 Y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